많은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영재의 이야기가 이젠 듣고 싶지 않다.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파헤쳐달라. 물론 유튜브는 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함께 가야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유영재의 사태를 조금은 더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벽한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말씀드리는 완벽한 결과라는 건 유영재 본인이 무죄거나 아니면 유죄로서 법의 처벌이 확정이 되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관련 컨텐츠의 마지막 종지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유영재에 관련된 깜짝 놀랄 CCTV 영상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CCTV가 만약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경찰 조사에서 증거 자료로서 명확하게 활용이 되었을 텐데요. 너무나 놀라운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유영재 본인이 동치미에 등장해서 직접 했었던 말입니다. 보통 밥상을 방까지 들고 와서 식사했던 과거의 식사 문화. 자신은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어떤 적정한 거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당시 때 컨텐츠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 선우은숙 씨가 자신만 바라봐서 너무나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유영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거기다 대고 이 밥 먹는 정도의 식사 거리가 자기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거리라고 생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어이가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 존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선우은숙 씨와 결혼까지 했을까? 그렇게 여자가 많고 여자와 관계가 복잡할 정도라면 굳이 선우은숙 씨와 결혼할 필요가 있었냐? 재산을 노린 게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당시 때 방송에 등장해서 선우은숙 씨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냉골이다. 왜냐하면 유영재 본인이 관리비를 너무나 아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때 보면 선우은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드레스룸하고 잠자는 방하고 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빼놓고서 이 유튜브 스튜디오는 당연히 유영재 본인의 방이겠죠. 그 외에는 다 보일러를 잠가놨다고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맨발로 집안을 갔다가 이 보일러가 꺼진 곳을 가면 마치 얼음장 같다. 발이 시려서. 사실 이 집도 선우은숙 씨의 재산으로 만들어져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비화가 하나 더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 유영재 본인이 관리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월급에서 유영재 씨가 직접 선우은숙 씨의 의료보험비까지 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씨가 당시에 굉장히 좀 감동하고 감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이 의료보험비 얼마나 될까요? 선우은숙 씨의 재산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금액만 놓고 따져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유영재 본인이 이 엄청나게 수십억을 호가하는 집에 어찌 보면 얹혀 산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선우은숙 씨의 명의로 된 집이잖아요. 선우은숙 씨의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 살면서 본인이 관리비를 컨트롤했다. 알고 보니 그 관리비를 본인이 내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집은 선우은숙 씨가 했으니까 양심적으로 관리비 정도는 유영재 본인이 해결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우은숙 씨는 여기에 유영재가 의료보험까지 내고 있었다라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료보험 비용이 해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수백, 수천만 원이 나오는 금액대가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의료보험 역시 유영재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알다시피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영재의 의료보험에 더 보태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올려놓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 금액은 같다. 쉽게 말해서 의료보험이라는 건 자신이 내고 있었던 유영재 본인의 의료보험에 혼인신고가 된 선우은숙 씨가 와이프, 아내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만 추가되었을 뿐 한 명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의료보험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대목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선우은숙 씨가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배우 생활,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이 이 연예계 활동을 은퇴하면요,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해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수들은 노래를 부르느라, 배우들은 연기를 하느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는 선우은숙 씨도 좀 비슷한 맥락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영재라는 사람과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됐던 것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이 영상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때 역술가가 유영재와 선우은숙 씨에 대한 궁합을 설명을 합니다. 부부 같은 인연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아주 대못을 박습니다. 유영재 본인은 슬며시 웃고 있지만 선우은숙 씨는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친구나 파트너라면 지인으로서 궁합이 너무나 잘 맞는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게 부부의 인연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해요. 물론 이 궁합이라는 게 모든 걸 정할 수는 없지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궁합 자체가 선우은숙 씨가 많은 걸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우은숙님 역시 사실 굉장히 좀 무언가를 기준을 정할 때 감정적인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유영재 본인은 굉장히 선이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꼼꼼하고 치밀하다고 해요. 나쁘게 말하면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선우은숙 씨는 내가 자식으로서 유영재라는 사람을 끌어안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자식으로 키워야 하는 거냐라며 당황하는 선우은숙 씨의 모습이 보였는데, 야, 이게 실상은 어떻습니까? 집부터 생활비와 대다수의 금전적인 부분까지 선우은숙 씨가 모든 걸 떠안았는데, 자식으로서 키운다라고 생각한 연상의 와이프였던 선우은숙 씨의 나이를 뛰어넘는 친언니, 처형까지 손을 댄 유영재라는 사람, 자식으로서 키울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많은 기사를 통해서 여전히 유영재 본인의 다른 가수들에 대한 스킨십과 과거에 있었던 사몬, 사실혼, 동거녀 이뿐만이 아니라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했었던 이 신체 접촉의 정도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피해자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사실 어떻습니까? 유영재 본인의 조사 차례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은 걸 보면 그 비싼 병원료를 내면서까지, 입원료까지 내면서 유영재 본인이 병원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나왔다라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당연히 소환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유영재 본인은요,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나서 자신은 모든 걸 부정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이 신체 접촉의 사건이 사실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할 것이라고 선포까지 했지만, 이 영상은 또 삭제가 됐고 그 이후에 유영재는 굉장한 우울증으로 본인이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을 했고, 그 이후로 어떤 이야기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중들이 볼 때 계속하여 분개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 친언니가 엄연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을 때 유영재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구속, 수감이 되느냐? 쉽게 말해서 교도소를 간다, 아니다, 그 정도는 교도소 못 간다, 얘기가 굉장히 팽팽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형법 제298조, 이것이 바로 유영재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법의
이 법률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신체 접촉을 강제로 한 사람은요, 결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나 법리적 접근을 통하여 이것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해서 10년의 징역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선우은숙 씨 친언니가 선우은숙 씨와 더불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약물의 복용 이 양 자체가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만약 진짜 막말로 한 1,000만 원대의 벌금 받고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유영재 본인이 버젓이 다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후원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0만 원대의 벌금 금방 납부하고도 남을 겁니다. 이미 그 정도의 돈은 유영재 본인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선우은숙 씨가 사실 변호사를 통해서 유영재 본인에게 이 혼인 취소 소송만이 아니라 위약금까지 어느 정도 청구를 했지만 그것이 이 위자료로서의 명목일 뿐 금액 단위가 그렇게 거대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유영재 본인에게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태로 근데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친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예요. 문제는 친족이 뭐냐? 사촌 동생이거나 사촌 관계라는 겁니다. 자, 친족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부모 자식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촌 관계 지간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유영재 본인은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자신의 와이프의 친언니에게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까지 했고 모든 방송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친언니 역시 친족에 해당되는 경우 분명히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에 걸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구속되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결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사태를 꾸준히 전달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영재 본인에 대한 CCTV 영상은 무슨 얘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 CCTV의 출처는 이렇습니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가짜 채널이죠. 선우은숙 씨가 통곡했고 또 불을 끄고 신체를 접촉해달라. 그러면서 썸네일에 발뺌하던 유영재 그런데 CCTV 놀라운 반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가 있는 신혼집 안에 CCTV 영상이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명확한 범죄 사실을 입증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썸네일의 유튜브 영상 역시 명백한 가짜 뉴스인데 그 영상이 벌써 14만회, 20만회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제가 정확한 뉴스를 전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영재 본인에 대한 추적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의 사태가 잦아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끝까지 이 사태가 유영재의 마지막 최후 그것이 해명이 됐건 진실이 되어서 결국 법의 처벌을 받던 끝까지 다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이 유영재와 선우은숙 씨의 행복했던 한때가 불과 1년 전인데 이게 2023년 3월 4일 날 방송분입니다.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와서 보니 참 개인적으로도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이 선우은숙 씨가 이렇게 지금 과일하고 마실 거를 들고 와서 이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유영재에게 내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솔직히 금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 라디오 방송에서 선우은숙 씨의 재산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돈 때문에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에 내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영재가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이 라디오 방송 DJ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선우은숙 씨가 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수십억 원의 자산가인데
이거 거기에 비하면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직업에 대한 비하는 아니지만 유영재 본인의 역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운숙 씨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유영재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집안에서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게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나아가선 제가 이번 영상에 전달드릴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선운숙 씨와 유영재 사이에 있는 동거녀, 이 동거녀의 비밀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공개됐었던 사실혼 관계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또 다른 비밀 만남이 존재했었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장면을 보면요, 이렇게 내조를 하러 온 선운숙 씨에게 유영재 본인은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디오 방송 중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애정 표현을 제대로 하는 모습이었죠. 이 모습을 본 많은 패널들은요, 정말 경악에 가까운 놀라움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참 황혼에 만나 예쁜 사랑을 키워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을 만했지만, 이제 와서 보면 너무나 빛바래져 버린 장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앞선 영상에서 선운숙 씨가 이렇게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여 유영재와의 이런 스킨십을 하는 모습들, 사랑 애정 행각들 아마 다 영구 삭제해버리고 싶어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아마 그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유영재 본인은 선운숙 씨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 팬분들이 엄청나게 좀 지지해주는 그런 DJ였었던 거죠. 자,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이 선운숙 씨가 옆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방송을 하며 동치미에도 등장하는 그런 활동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파국의 전면전을 많이 알렸습니다. 이 당시 때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 두 사람은 유영재의 술버릇 때문에, 술자리 때문에 다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유영재,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렸을 때, 그리고 여성 팬들과 만나서 사적 만남을 할 때도 항상 그 술이 존재했습니다. 술 마시고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렸었다라는 증거물도 속속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 당시 때 방송에서도 오죽했으면요, 술 마시고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자신 때문에 아내가 매우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포기할 것인가, 술과 가정을 같이 지킬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귀가 시간과 술 시간이 다르다, 술 먹고 귀가하는 시간과 뭐 다르다, 이런 궤변을 내려놓으면서 결국 유영재 본인은 끝까지 술 마시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몇 번은 술자리에서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요, 어떻습니까? 아예 무시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방송에서 당당하게 얘기했던 유영재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때도 많은 여성 시청자분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술자리에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빈도수가 높게끔 많은 여성 팬들 또는 여성 지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존재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놀라움을 주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선운숙 씨의 전화를 무시했겠습니까? 방송에서는 자꾸 전화가 오니까 술 마시기 힘들어서 무시했다라고 했지만, 이거 사실 심각해지면 이혼 사유까지 갈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릴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그런 행동을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술자리가 유영재에게는 많은 여성 지인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술을 안 마셨을 때는 괜찮았을까요? 지금 이 기사들 난리 났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노사연 씨와 혜은이 씨와의 이 노래 무대에서 보여줬던 이 행동들이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다라는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많은 언론 기사에서 이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보기 좋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들을 쏟아내고 있겠어요. 그저 유튜버들끼리의 조회수 파리를 위한 어그로였다라고 한다면 이거 절대로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언론사가 바라볼 때도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영상 속의 행동이 매우 놀라웠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노사연 씨와 혜연이 씨, 당사자들, 사실 이제 시간이 흘러 그 당시 때 조금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만 내 착각인가? 오해인가? 했었던 부분들이 착각과 오해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것이 얼마나 두 분에게 큰 충격을 주겠습니까? 유영재 본인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려서 아예 경찰 조사 과정 중에 아시다시피 최대 수준의 신체 접촉이 존재했었다.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확정나면요 범죄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장 구속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구속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유죄로 판결돼서 유영재 본인이 관련 법에 위배되는 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유영재란 사람은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노사연 씨와 혜연이 씨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잠재적 범죄자였을 수도 있는 사람과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상의 유튜브 댓글에 가면요 댓글이 정말 폭발했습니다. 아우 징그럽다, 추잡하다, 노래 부르는데 왜 자꾸 따라다니냐, 마이크 들고 가수에게 집중되게 해줘야지. 제가 이 장면 중에 하나 설명드리지 못한 대목이 있는데요 정말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면은 노사연 씨가 이제 막 손을 많이 잡으러 다녀요. 팬분들과 이렇게 막 인사를 하죠. 옆에 있던 유영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자, 또 손을 또 잡습니다. 보이시죠? 결국 손을 마지막에 또 잡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손을 잡았는데 노사연 씨가 이내 다른 팬분들과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유영재의 손을 놓는데 이 과정, 이 장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재생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좀 우리가 느리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순간적인 모습을 보고 노사연 씨가 정말 불쾌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거의 확신으로 바뀌는 장면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때 한 팬분이 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쪽으로 손을 뻗어요. 그러면서 노사연 씨가 이걸 느끼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유영재 본인이 노사연 씨의 손을 잡고 잘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사연 씨가 유영재의 손을 강하게 뿌리쳐요. 그러면서 팬분들의 손을 잡기 시작하는데 이때 유영재의 손은 갈 곳 없는 손이 되는데 그럼에도 노사연 씨의 손을 쫓아갑니다. 보이셨어요? 결국 팬분들과 손잡으러 나가는 노사연 씨의 손을 또 잡아 끌려는 유영재의 모습이 이 순간적인 장면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사연 씨가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사실 이 대목만 봐도 유영재라는 사람이 왜 노사연 씨 옆에 붙어서 이렇게 계속 손을 잡으려 했는지 저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영재의 동거녀, 지금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요 사실 동거녀의 얼굴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몬, 사실혼, 동거녀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유영재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했고요. 오히려 나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라는 망언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던 걸까요? 그랬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겠죠? 어찌됐건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모든 걸 거부했고 모든 걸 부인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영재가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이 신체 접촉, 모든 걸 부인했던 반박 영상이 돌연 삭제 조치가 된 거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왜겠습니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명명백백하게 본인에게 너무나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느꼈기 때문이다 라는 일각에서의 의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저 역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유영재 본인이 결국 정신병원으로 도피했나라고 했었던 이 기사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진우 유튜버가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대목이 매우 놀랍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방송 도중 여자 가수의 손을 계속 잡고 허리에 손을 두르는 등의 모습이 지금 끄집어내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유영재와 사실혼 관계였던 이 여성, 라디오 작가로 알려졌던 이 동거녀 선우은숙 씨가 만난 적이 있고, 그 당시 유영재를 도와주는 작가라고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우은숙 씨도 이 동거녀와 만나본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영재 본인이 라디오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작가라는 여자분이 계속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본인이 마지막 8일 만에 이 혼인 결정에 도장 찍는 직전 날까지 유영재 본인은 외부 행사를 뛰면서 이 라디오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그 라디오 작가가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였잖아요. 그런데 이 동거녀와 선우은숙 씨가 만난 적이 있고 유영재를 도와주는 작가라고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정도 되면 계획적으로 선우은숙 씨를 거의 기망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의혹들이 왜 쏟아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터넷상은 그야말로 2개의 영상으로 인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장면인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유영재와 혜은이 씨의 모습입니다. 라이브를 열창하고 있는 혜은이 씨 옆에 서 있던 유영재가 갑자기 손을 대며 슥 다가오더니 등에 허리를 올리고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사실 혜은이 씨는요, 유영재라는 사람과 친한 동생 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영상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미 앞선 영상을 통해서 진작에 소개를 해드렸던 노사연 씨와 유영재의 무대 모습입니다. 노래를 부르던 이 노사연 씨 옆으로 간 유영재는요, 손을 잡으려 했지만 몰랐던 노사연 씨는 그냥 걸어가게 됐고, 그것을 또 굳이 잡아채는 유영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무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있죠. 이 외에도 노사연 씨와 혜은이 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을 했던 모습들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유영재의 현재 이 사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주목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이 기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영재 정신병원으로 도피한 건가? 처형을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건드렸다라는 이번 사태,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유영재의 지인 말에 따르면요, 이번 직전 날까지도 억울하다라며 이 누명을 썼다라고 호소한 걸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정작 피해자인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요, 최근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은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유영재 본인은 정신병원 입원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난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채널A 강력한 4팀에서 밝힌 이 친언니의 수사 과정에 대한 진술에 따라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많은 대중분들이 그래서 지금 2차적으로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재의 지인은요, 직전 날까지만 해도 통화를 했는데 이런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하나, 목소리가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아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입원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체 접촉 사태에 대하여 유영재 본인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앞에 말씀드린 노사연 씨와 혜은이 씨의 영상 2개만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많은 대중분들의 인식과 의견을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영재는요,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대중들의 반응이 차갑기만 하죠. 관련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억울하면 정신병원이 아니라 경찰서로 빨리 출석해서 해명을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선우은숙 씨 측 역시도 유영재가 건강을 회복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그 어떤 근황도 전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 바로 유영재라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분석해드릴 영상 장면들이 다소 좀
많이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이 기사가 엄청 올라왔어요. 선우은숙과 이혼한 유영재, 노사연 씨의 허리에 손을 대더니 나쁜 손이 재조명받고 있다. 제가 한번 다 설명을 드렸던 아마 모습인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벌써 수년 전에 올라왔던 영상인데 이 당시 때는 뭐 별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었던 부분이지만 지금에 와서 놓고 보니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장면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혜은이 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가만히 노래하고 있었던 혜은이 씨 옆에 있던 유영재 본인은요, 가수도 아니고 무대를 함께 하는 보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옆에 와서 어깨를 끌어안고 함께 펄쩍펄쩍 뜁니다. 물론 혜은이 씨는 유영재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친한 남동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이걸 맞이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잘 보세요.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던 유영재 본인. 자, 우리가 아무리 친한 남녀 사이라 할지라도요. 뭐 남사친, 여사친,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요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잘 보세요. 또 굳굳이 본인이 혜은이 씨의 손을 꼭 잡은 상태로 내려옵니다. 보이시죠? 물론 이게 계단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혜은이 씨를 좀 배려한다고 이 내려오는 곳을 좀 잡아줬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손 모양이 아니죠. 누가 봐도 연인이 잡는 손 모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남동생, 친누나하고도 이렇게 손을 잘 안 잡고요. 사촌 관계여도 이렇게 손을 잘 안 잡습니다, 여러분. 엄마하고 아들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손잡는 모습 보기 흔치 않죠. 그런데 두 사람은 엄마 아들이 아니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여지는 모습이 함께 막 춤을 추고 이제 여성 팬들이 몰려옵니다. 여기서 유영재의 행동을 잘 보셔야 해요. 이렇게 몰려온 여성 팬들 혜은이 씨와 막 끌어안고 이제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막 연출이 돼요. 이때 유영재 본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성 팬분이 와서 유영재의 허리에 손을 대자 유영재 본인도 이 여성 팬의 등에 손을 대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 여성 팬이 먼저 신나가지고 유영재 본인의 등에 손을 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너손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제스처만 취하고 손이 닿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나 등을 이렇게 쓸어 담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그러려니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유영재 본인은요, 슬쩍 이제 박수를 치다가 이 현장을 이탈합니다. 왜냐면 워낙 많은 팬분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노사연 씨와의 영상은 좀 다릅니다.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노사연 씨는 손을 잡으려고 했었던 의사도 없고요. 이 어떤 방송에서도 유영재라는 사람과 굉장히 친숙하다 또는 선우은숙 씨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유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던 노사연 씨의 손을 굳굳이 본인이 잡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잡은 채로 이제 방청객들과 함께 맞이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사회자와 초대 가수가 아니라 부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인 관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노사연 씨는 유부녀잖아요. 이무송 씨라는 남편이 버젓이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함께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노사연 씨를 조금 이렇게 지켜본 결과 그 어디에서도요, 남성분과 함께 이렇게 손을 맞잡은 모습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사회적으로 재밌는 논란이 됐었던 깻잎 논란 아시지 않습니까? 노사연 씨는요, 자신의 남편인 이무송 씨가 다른 지인의 여성의 이 깻잎을 먹을 때 깻잎이 떨어지지 않는 걸 젓가락으로 잡아준 것조차 질투를 느끼고 왜 깻잎을 잡아주냐라는 깻잎 논란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남녀 사이에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노사연 씨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노래하는 경우 이거 사전에 얘기가 좀 되어 있었던 부분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손을 잡고 있는 이 유영재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내 이 방청객과 팬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노사연 씨가 슬쩍 손을 놓아버리죠. 이것을 유영재 본인은요,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라면 여기에서 이제 그만두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다시 보셨습니까? 손을 잡으려고 손을 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내 계속 손을 바라보고 있던 유영재는요, 노사연 씨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본인의 생각에는 손을 잡을 타이밍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코 손을 탁 잡는 모습이 보이죠. 보통은 이게 계단을 내려갈 때 좀 위험해 보이고 하면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좀 약간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유영재 본인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사연 씨의 손을 잡는 것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고 내려간 노사연 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무대 밑으로 내려오며 방청객들과 인사를 하며 방청객과 악수를 하기 위해 노사연 씨가 잡고 있었던 손을 뿌리칩니다. 이쯤 되면 이제 방청객과 소통하라는 의미에서라도 유영재 본인이 좀 빠져줘야 하잖아요. 아니 누가 이 노래 부르고 있는 가수 옆에 딱 붙어 서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은 가수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게 좀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노사연 씨의 뿌려쳐진 손을 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등으로 손이 올라가죠. 손을 잡지 못하자 등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등 쪽에서 손이 머무르다가 또 어떻죠? 또 손을 잡아요. 이게 벌써 횟수로만 세봐도 대여섯 번 되거든요. 대여섯 번이나 노사연 씨의 손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 또 다른 사람과 인사하기 위해 노사연 씨가 슬쩍 빠져요. 이거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팬들과 단순히 악수하기만을 위해서 노사연 씨가 이랬을까요? 저는 굉장히 현명하고 좀 지혜롭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손을 팍 뿌리치면 진행자인 유영재의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방청객들이 당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유영재 본인의 기분과 방청객들을 당황시키지 않는 그런 노련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방청객들과 악수하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노사연 씨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쯤 되면 이제 유영재 본인이 이 계단 뒤로 이제 좀 빠져줘야 하지 않습니까?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보고 있던 유영재는요, 기어코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악수하고 있는 노사연 씨 옆에서 또 손을 잡으려고 계속 터치를 해요. 노사연 씨의 몸을 터치한 것만 10번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기어코 손을 잡을 타이밍이 나오지 않자 이제는 허리 쪽으로 손이 가서 허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허리 쪽에 가던 손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이십니까? 허리 쪽으로 손이 쓱 갑니다. 지금 이 장면을 아마 수십 번 돌려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내려가서 댓글 반응을 보면요, 이미 이 영상이 7, 8년 전 영상인데 3일 전에도 완전 손잡고 그 다음 관객한테 악수하는데 또 따라다니면서 손잡고 자꾸 손잡고 신체 접촉하네. 노사연님 짜증났겠다. 아니 무슨 사회자가 저렇게까지 신체 접촉을 해? 남편도 아닌데. 노사연 씨 손 빼느라 힘드셨어요.